네, 죄송합니다. 이제 핸드폰에 있는 게 방송이 되었네요. 네,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모에서 아티션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승호입니다. 네, 네, GraphQL에 이어서 REST API 쪽을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벌써 세 번째 이모콘 발표가 되겠는데요. 매번 이제 실무 경험과 업무 전체적인 흐름, 흐름을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세 번째 발표에서는 이제 REST API 개발 흐름의 전반적인 부분을 SDK 제너레이터 개발을 한 그 경험을 토대로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네, 밑에 여러 가지 이번 세션과 관련된 그 기술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이제 세부적인 기술보다는 전체적인 흐름과 고민을 기준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REST API 개발하면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유저 URI를 이제 뭐 이메일을 쓸지 네임을 써야 될지 이런 고민도 매번 하시죠. 그리고 이제 페이로드 화면이 잘 안 나오나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페이로드 이 키값을 이제 뭐 카멜 케이스로 할지 파스칼 케이스로 할지 그런 고민도 좀 매번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메소드를 어떤 걸 선택할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인인, 과연 로그인은 사인인으로 해야 될까요? 로그인으로 해야 될까요? 네. 회원가입은 레지스터로 해야 될까요? 사인업으로 해야 될까요? 그런 이제 무수한 반복되는 저희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개선하려고 하면 이제 우리의 언어랑 플랫폼에 맞춰서 그 함수들을 전부 수정해줘야 되죠. 네, 단어 정하기 정말 힘들죠. 또한 이제 서비스 설계가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현이 되어 있다면 더 많은 API의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존성을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하기 위해 API 요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는 API 요청을 편하게 하는 SDK를 개발하려 합니다. 개발하려고 하니 API 수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SDK를 생성하는 SDK 코드 제너레이터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쉽게 일하기 위하여 어려운 일을 한번 해봅시다. 네, 노예가 되어봅시다.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환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타입스크립트 기준으로 대부분 개발이 되고 있고요. 웹, 모바일, 그리고 노드.js 이렇게 진행이 되고 약 한 140개 정도의 API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DK로 프론트랑 백엔드 함께 사용하고 싶었고요. SDK를 비공개 패키지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네, 조금 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SDK 생성기 개발에 대한 경험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어떻게 SDK 코드가 개발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 컨셉은 웹 프레임워크 오픈 API 스펙인 스웨그를 활용하였습니다. 최대한 이제 오픈 스펙이랑 오픈 소스를 활용함으로 해서 이제 외부에 개발된 거는 끌어다 쓰는 형태로 가고 싶었고요. 이제 저희는 하피라는 웹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API 파라미터 헤더를 이제 조이라는 모듈로 이제 스킴을 만들고 유효성 검사가 가능합니다. 네, 익스프레스 같은 겁니다, 일종의. 네, 생성된 스킴으로 이제 하피 스웨거라는 모듈을 이용하면 이제 스웨거 스펙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주제가 노드랑 JS에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하피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제 스웨거를 죄송합니다. 스웨거를 생성해주는 모듈이 있는 이제 웹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다른 언어 프레임워크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생성된 스웨거로 API 콘솔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이 하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앞에 라우트 맵으로 생성된 이제 스웨거 스펙입니다. 저는 이제 스웨거 아까 앞에 있었던 리스트 유저 세션이라는 유저 세션 목록이라는 API를 이제 스웨거를 거쳐서 SDK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생성된 스펙을 이제 코드로 만들어야 됩니다. 가볍게 사용하려면 이제 스웨거에서 SDK를 만들어주는 오픈소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스웨거 코드 젠이라는 게 있는데, 뭐 생성 자동화를 어느 정도 만들어두면 이번 발표와 비슷하게 SDK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타입스크립트 쪽을 사용하면서 타입 강화 그리고 이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스웨거 스펙을 파싱하고 이제 코드 제너레이터는 이제 저희가 직접 구현하게 되었는데요. 스웨거가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서 완성도 높은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생성된 코드가 이제 JS 독 스펙에도 맞고 인터페이스랑 타입까지 정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ID 자동 완성 기능을 통해서 뭐 API 문서가 없을 정도의 사용성을 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희가 있는 리스트 목록이 나오고 그 리스트에 대한 설명을 이제 ID 웹스톰에서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코드를 완성하였습니다. 다음 만들어진 코드를 이제 서버에 요청하기 위해서 이제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SDK의 전체적인 성능과 사용성은 HTTP에서 사용되는 리퀘스트 어댑터에 달려 있습니다. 어댑터에서 인증과 에러 핸들러에 관한 부분은 이제 사용성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 옆에 있는 그림은 이제 웹스톰에서 어느 정도 이제 다이어그램을 그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JS HTTP 리퀘스트 같은 경우 이제 특징이 모듈 선택을 하나만 잘해도 이제 브라우저랑 노드 두 곳에서 동시에 하나의 소스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 모듈이 있는데 그중 악시오스라는 모듈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악시오스 같은 경우 이크마6 프로미스를 지원하고 타입스크립트 프로미스를 지원하니까 타입스크립트에서 어싱크 어웨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듈을 알게 된 게 AWS 자바스크립트 SDK 내부에서 악시오스로 리퀘스트를 날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 점도 이제 저희가 악시오스를 선택한 큰 이유 중 하나가 됩니다. 자, 모듈을 완성했습니다. 그럼 이제 모듈을 비공개로 어떻게 배포를 해야 돼야 하나?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겪은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프라이빗 호스트 패키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스팅 서비스 이용하려면 좀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과금 관리 계정 권한이 있는데 제일 문제되는 게 이제 계정을 또 생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 모듈 배포를 위해서 쓰기에는 뭐 월 25달러, 유저당 7달러가 되게 큰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보다 좀 심플한 방법으로 네, 배포를 하는 방법은 git 태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CI/CD 도커 빌드 같은 걸 할 때 이제 공개 키를 좀 추가해주는 과정이 들어가야 되지만 이제 그리 복잡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권한 자체가 git 레포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계정을 따로 관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git 태그를 이용한 방법이 제일 편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서비스가 나누어져 있고 모듈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git 태그 방식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API를 개발하고 SDK를 빌드하고 푸시하고 모듈 업데이트를 하고 이런 과정이 1년에 필요한데 새로운 API를 추가할 때마다 그 푸시를 해야 되니까 이제 저희 SDK 버전이 끝없이 늘어나는 거죠. 2.4. 뭐 10, 11, 12, 13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모노레포 방식이란 걸 구현했습니다. 사실 모노레포 자체는 되게 설명하기 어렵다고 할 수도 있고 약간 되게 힙한 기능이거든요. 뭐 바벨, 리액트 같이 JS 쪽에서는 최근에 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노레포를 여기서 개발하려고 하면 이제 레포지토리 하나에 여러 개의 모듈을 관리해야 되는데 앞에서 설명했던 git 태그 같은 경우는 이제 푸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모노레포를 사용하면 푸시를 할 필요가 없고 npm 업데이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SDK를 수정하고
바로 개발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연속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모노레포 팁을 조금 더 드리자면 이제 현실적인 모노레포를 위해서는 레르나라는 모듈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패키지가 관리되면 이제 개발하는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펑션 콜만으로 사용합니다. 백엔드, 프론트엔드에서 동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제 개발을 하면 저희가 되게 많은 아름다운 개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장점이 처음에 구성했던 거보다 많더라고요. 네. 특히 API의 연결성이 축소되면 REST API를 좀 더 작은 단위로 개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REST API 단위가 작아진다는 것은 이제 각각 API에 대한 재사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이 명확하게 나눠지는 만큼 이제 캐싱, 권한의 관리를 또 효율적이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SDK 레포가 서비스 전체에 대한 체인지 로그 역할도 가질 수 있는데 이것도 유용한 기능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 아까 전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저희가 펑션 콜 위주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REST API 같은 경우는 URI를 변경하게 되면 그 URI를 하나하나 변경해야 되는데 그리고 코드를 수정해야 됐었죠. URL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 그런데 이제 이렇게 펑션 콜 형태로 SDK가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리스트 유저가 URI가 바뀐다 하더라도 SDK는 리스트 유저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EST API가 바뀐다 하더라도 SDK 내부가 수정되면 큰 문제 없이 이제 여러 가지의 코드가 작동할 수 있는 거죠. SDK 생성하면서 이제 저희가 모노레포로 많은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웨거 자체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으면 이제 API 게이트웨이를 디플로이 할 때도 쓸 수 있고 그 테스트 자동화 그리고 지금은 타입스크립트 기준으로 되었지만 다른 언어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이제 레르나 모듈 같은 경우 히드라로 된 그림이 보셨죠? 히드라는 이제 레르나가 히드라가 살고 있는 늪지대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모노레포를 이용하면 이제 히드라와 모리아 같은 많은 수의 모듈 에이전트를 다뤄서 이겨야 됩니다. 네, 제가 생각한 방법 중 한 개가 SDK를 생성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사파는 이제 히드라를 때려잡는 헤라클레스 모습이 되고요. 네, 저희는 헤라클레스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네, 골뱅이 mn8.co.kr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한 어느 정도 남았죠? 5분요? 그러면 특별한 폰트는 나눔 손글씨가 아니고 폰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습을 할까요? 저도 한 5분 정도 남을지는 몰랐는데 특별한 질문이 없으면 질문 없나요? API 수정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개발은 지금 이모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한 4명 정도와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배포는 지금 ECS, AWS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고 AWS CLI 통하고 있고 젠킨스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새로운 약에 대한 사내 교육은 저희가 아직 인원이 적기 때문에 거의 1대1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2대1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네. 보여주기에는 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이제 스웨거에서 SDK 빌더 되는 것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건 준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버벅거릴 수 있습니다. 뭐 계속 버벅이었지만. 펌을 생성하는 스웨거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예, create form이라는 API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form이라는 URI로 진행이 됩니다. create form을 create form id로 수정을 하고, 제가 그 두 번째 발표를 할 때 보면 이제 걸프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걸프를 사용해야 됩니다. SDK를 만들 때. 왜냐면 SDK가 클라이언트 쪽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카르마를 돌리거나 이제 클라이언트 쪽 테스트까지 자동화를 하려면 걸프를 사용하는 편이 편하더라고요. 마스터 커밋? 네. 그래서 만약 스웨그를 업데이트를 하고 빌드를 누르게 되면 빌드를 하고 제가 만든 코드 제너레이터로 코드를 생성하게 되고요. NSP로 이제 모듈의 보안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 빌드를 만들고 이제 민트 코드가 얼마나 말끔하게 만들어졌나 테스트를 하고 이제 npm 패킹을 합니다. 네. 그리고 백엔드 테스트를 한번 돌고 클라이언트 테스트를 한번 더 돌고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보면 아까 클라이언트 펌 뒤에 dd라는 걸 추가했죠. create 펌. 네. create 펌에 dd를 추가했는데 여기 추가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결과가 나왔네요. 네, 브라우저 파일로 이제 한번 감싸고 카르마로 팬텀 JS로 한번 전체적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서버를 안 켜놔서 중간에 에러가 떴네요. 네, 서버를 켜고 돌리면 이제 잘 돌아갑니다. 실제로 서버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개발, 아까 제가 주장하는 연속적인 개발이 되려면 이제 라우트에서 네, 라우터에서 이런 뭐 조회 스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org 키를 받거나 뭐 다른 걸로 받거나 이걸 수정하게 되면 이제 스웨거 제이슨도 같이 수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연속적으로 아까 SDK에서 그 스웨거 제이슨을 참고해서 SDK 빌더를 하면 저희가 실제로 코드를 쓰게 된다면 지금 1분 남았습니까? 네. 그러면 코드를 쓰는 예제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려나? 코드 쓰는 예제를 보여드리죠. 스웨거 파일은 직접 작성 안 합니다. 지금 하피 스웨거라는 모듈이 그 라우트 맵을 보고 참고해서 만들어줍니다. 네, 여기서 보면 뭐 리스트 유저를 가져오는 부분, 네, 이렇게 쓸 수 있죠. 비즈앱 SSO 리스트 유저를